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장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의 이름은 버터플라이라고 불러요. 버터플라이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제 뒤로 보고 계신 이겁니다. 자, 평상시 같으면은 어지간하면 저희가 이렇게 배경을 내려놓고 배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2.4m에 2.4m입니다. 용도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디퓨저예요. 빛을 이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비춰가지고 디퓨즈한 라이트를 만들어서 피사체가 훨씬 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를 디퓨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칠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너무 오랜만에 썼더니 꽤 지저분하네요. 자, 제가 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광원이라는 거는 자연광하고 인공광으로 나눠져요. 실내에 이렇게 형광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그 환경, 그걸 보고 광원을 표현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자연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형광등인데 인공광이 아닙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자연광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광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 광원을 꾸미지 않은 그 상태를 자연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공광은 연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그런 광원이에요. 지금 제일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상황 있죠? 지금 저는 이렇게 라이트를 설치를 해놨잖아요. 이런 걸 인공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버터플라이를 사용하게 되면 인공광원 중에서 상당히 큰 광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버터플라이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천공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낮에 밖에 나가시게 되면은 태양광이라는 걸 만나게 되죠. 태양광 이외의 나머지 광원, 그러니까 하늘빛, 이걸 보고 천공광이라고 불러요. 천공광은 주로 여러분이 직사광선, 그러니까 태양광선이 직접 비추는 데를 피해서 그늘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늘에 들어간다고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런 상황. 그 빛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늘빛. 태양광이 비춰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산란돼가지고 하늘 전체가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 파란 데서 들어오는 굉장히 넓고 부드러운 광원, 그걸 천공광이라고 불러요. 그 천공광하고 비슷하려면 광원 자체가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라는 물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눈, 코, 입입니다. 이상하게 그렸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된 데를 여러분들이 어떤 광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한다. 광원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에 전구담화가 있죠. 전구담화에서부터 이렇게 라이트가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담화가 요만하잖아요. 작은 광원을 쓰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퍼져 나오면서 광원 자체가 작기 때문에 코 밑에, 혹은 이 상황에서라면 코 밑에라든가 입술 밑이라든가 턱 밑에 이런 부분에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뭔가 디퓨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이 앞에다가 가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버터플라이의 규모가 2.4m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 디퓨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한 부분만 살펴보면 이 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천에 한 올 한 올 거기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요. 그리고 그 옆에서도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요.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면적에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라이트가 날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턱 밑에,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날아와서 턱 밑에 그림자가 지던 게 이 밑에 이 패브릭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도 밑으로 올라오는 광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없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밝은 라이트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굉장히 큰 디퓨저를 앞에다 둬가지고 그림자가 아예 사라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의 강도가 있죠. 가운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주요 라이트가 맺히는 이 부분은 더 밝고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칠판을 이렇게 치워보면은 요 위에 설치한 조명이 요렇게 날아와 가지고 요 가운데 한 여기쯤에 지금 센터 라이트가 와서 딱 비스치고 있는데 이쪽이 제일 밝아요. 그러면서 요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면 그라데이션이 져가지고 여기쯤에 이제 부드럽고 일로 가면 갈수록 조금 티가 안 나는 이런 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인공 광원, 그러니까 조명을 사용해 가지고 버터플라이를 쓰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인공 광원이 가까워지면 광원이 주 광원이 맞는 부분이 작아지면서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세지고, 주 광원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넓게 펴지면서 지금은 요만하지만 제가 이 조명을 더 멀리 보내면 이만한 범위를 비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 광원이 굉장히 광활해진다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비추게 되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에다가 650짜리를 3개를 켜놨어요. 그런데 이 3개의 라이트 말고 650 다 해봐야 한 1.95? 그렇죠. 1.9kW 정도 되니까 별로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5kW 정도 되는 조명이 막 뒤에서 막 쏴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텐데 2kW도 안 되는 애가 그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강한 걸 쏴주시면 됩니다. 강한 조명은 많이 비쌉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옆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본이 없이 나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헤매는 게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광원, 그러니까 조명에만 이런 버터플라이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태양광, 그러니까 낮에 밖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실 때도 이 버터플라이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위에서 그늘지게 태양광원을 자체를 디퓨즈하게 또 만들어버리면 그 상태로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태양광원 자체를 이렇게 막아주고 저 뒤쪽은 태양광원 직접 가서 쫙 내려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배경으로 무슨 뭐 공원이라든가 벌판 같은 데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뒤쪽은 굉장히 밝고 진한 배경색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인물은 부드러운 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독특한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론은 이론일 뿐 또 실전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전편에 들어가기 전에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2.4m에 2.4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게는 한 2kg, 3kg?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천이 있어요. 이걸 다 접게 되면은 좀 작은 규모의 가방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불러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걸 제가 오늘 혼자 조립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찍어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가 오기 전에 제가 혼자서 조립을 해봤는데, 이런 실내에서는 무난하게 조립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야외에 나가셨을 때 특히 바람이 분다. 그러면 조립하실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땐 2명에서 조립하면 굉장히 편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 운영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오늘 3,000%로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레임하고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천을 붙여놓은 건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풀렀다 접었다 할 때 이 벨크로를 붙였다 띄었다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프레임에다가 이 패브릭을 접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옆에 보시면 이걸 돌려가지고 이 버터플라이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이름을 예전에 듣긴 들었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이걸 회전시킬 수 있는 요 마운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스탠드예요. 그냥 일반 조명 스탠드입니다.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스탠드는 삼각형 다리 모양의 이렇게 스탠드인데, 이 버터플라이를 사용하시려면은 센츄리 스탠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C 스탠드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바람은 안 불잖아요. 그런데 야외에 나가가지고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얘가 이름이 버터플라이잖아요.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튼튼한 스탠드가 필요하고 밑에다가 굉장히 두꺼운 이제 그 카운터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추를 다리에다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야 돼요. 보통 촬영할 때 좌우에서 한 명씩 이걸 잡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스텝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 웨이트를 한 10kg 정도를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사진 전용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체육사 같은 데 가면은 덤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덤벨을 참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1kg에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5kg, 5kg 해가지고 한 26,000원 정도면은 카운터 웨이트를 달아줄 수 있으니까 5kg도 조금 부족하지 싶네요. 한 20kg쯤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카운터 웨이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끝인가요? 예,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실제로 촬영했을 때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하나 깔았고 이 위에다가 뭔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배경은 종이를 하나 깝시다. 배경 종이. 오케이, 이거 좋다. 이거 알 수 없는 동종이. 자, 아유, 하도 오랜만에 그렸더니 다리미로 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깔았고 뭘 찍어볼까? 뭐 찍어볼 만한 게 있어야지. 자, CD가 반짝반짝 거리니까 좋겠지? 자, CD를 몇 장을 꺼냈어요? 어이구, 공 CD 하도 오래돼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CD들이 가득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CD 한 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오, 이거 스크래치 가득. 오케이. 자, 세팅을 해놨습니다. 위에 보면은 영상용 조명을 제가 하나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배경을 깔고 CD를 몇 장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봅시다. ISO 100. 메모리 카드가 없어. 나 오늘 왜 이러지? 자, 메모리 카드를 꽂았고요. 바보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조리개는 봅시다. 3.5, 오, 320분의 1초. 자, M모드로 해서 지금하고 이따 제가 이걸 올렸을 때 뭐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3.5에 160분의 1초 고정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봅시다.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았네. 화이트 밸런스 백열등. 됐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지금 막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CD 밑에 굉장히 강한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뭐 콘트라스트 뭐 이런 것들이 적당히 강하게 꽤 센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터플라이 올라오세요. 안 돼. 이걸 혼자서 컨트롤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전 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안 보이니까 카메라 하나를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제가 보이시나요? 좋군요. 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어렵게 버터플라이만 위로 올렸잖아요. 아무래도 혼자 쓰긴 무리인 것 같습니다. 2명이서 쓰시면 아주 편하실 거고, 혼자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죠. 자, 이 디퓨저라는 게
빛을 몇 프로 정도 먹어버리겠죠? 왜냐하면 백색이니까 저쪽으로 반사하는 빛도 있을 거예요. 한 50% 투과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3.5의 사진을 봅시다. 디스플레이 3.5에 160분의 1초를 사용을 했으니까 3.5에 80분의 1초 정도. 자, 3.5에 80분의 1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라고 말하기 뭐한데요? 한 요 정도? 좋습니다. 요 정도 촬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예상이 빗나갔어. 살짝 어두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어둡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가지고 40분의 1초 2스텝이나 올렸습니다. 오케이. 40분의 1초. 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노출이 뭐 그럭저럭 잘 맞는 것 같네요. 자, 이 사진이랑 제가 아까 처음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왜 이 CD 위에 스크래치 막 이렇게 나 있고 막 지저분한 이것까지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그 대비가 너무 세니까 스크래치 자체는 이렇게 홈이잖아요. 그 홈에 그림자가 지거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촬영한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때요? 전체가 다 부드럽죠. 특히 CD 위에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저희가 이걸 치우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제가 게을러져서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특별한 장비입니다. 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진이나 영상에 사용하셨을 때 특별한 결과가 나오겠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워낙에는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막 쓰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 운영하시기에는 이 버터플라이의 사이즈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과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려면 버터플라이도 상당히 뛰어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